저는 어릴 때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 일 좀 도와달라 그럴 때 흙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아 사실 요게 궁핍하더라고요. 많이 궁핍했었고 어느 정도 한계치가 다다랐습니다. 좀 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한 많이 나오면 5억 1년에, 적게 나오면 한 3억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경북 경산에서 3대째 묘목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오시는데 막 어렵지 않았죠? 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시스러움도 있고 시골스러움도 있어가지고 교통편도 어느 정도 시골은 괜찮습니다. 농사 지으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농사 지은 지는 제가 농업법인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지금 전업으로 시작한 지는 3년 차입니다. 총 5년 됐겠네요. 그러면 농업법인에서 어떤 일 하셨나요? 농업법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청도 반씨를 가공해가지고 반건씨 만드는 작업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HACCP 회사 팀장으로서 또 다른 뭐 석류즙이라든지 체리즙, 착즙 음료 같은 것을 생산 담당을 했습니다. 회사가 작은데 매출액은 많은 회사라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홈쇼핑 납품 이런 것까지 직접 다 했습니다. 원래 농사 짓는 게 꿈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 일 좀 도와달라 그럴 때 흙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살이 좀 찐 편이지만 예전에는 엄청 살이 더 많이 쪘어요. 밭에 나가는 건 정말 싫어했고 땀 흘리는 것 자체에 싫었습니다. 혹시 대학교 때 전공은 어떤 걸 하셨나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신문방송 쪽으로 안 하시고 계속 농사를 하시네요. 처음에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뭐 기자 생활을 하다가 사실 요게 궁핍하더라고요. 많이 궁핍했었고 어느 정도 한계치가 다다랐습니다. 좀 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래서 진로를 선에 좀 바꾸게 되었죠.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이런 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죠.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알고 있고, 걔네들도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명리를 추구하는 일 자체를 제가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겁니다. 저는 뭐 시민단체 이런 쪽에 조금 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약간 이념적인 곳에서 일할 거라고 애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랐죠.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급여는 만족하시나요? 지금은 급여에 만족한다는 걸 떠나서 급여 자체를 신경을 안 씁니다. 돈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일에 더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만족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뭐 비단지고 삽니다. 예. 수입을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 그래서 수입은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이게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다르잖아요. 묘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좋은 묘목은 뭐 많이 받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한 많이 나오면 5억 1년에, 적게 나오면 한 3억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네. 농장이 엄청 크네요. 농장이 큽니다. 저희 부친께서 제가 들어올 때 이제 좀 농장 터를 좀 구비를 좀 하셨어요. 안에가 엄청 덥네요. 예, 여기는 위에 차광막으로 하우스를 덮어놨는데 여름에는 습하고 덥습니다. 보통 이렇게 혼자 일하시나요? 저는 부친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고정으로 한 명 쓰고 있는데 지금은 다 휴가 갔어요. 일하는 걸 혼자 하는 걸 좀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7시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시간을 뺏기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시간을 좀 통제하려고 하면은 혼자 하는 게 조금 편해서 좀 혼자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씨앗으로 대목이 되는 그런 묘목들 여기서 키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포트묘라고 해서 방해년도에 접을 붙여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포트묘를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3월 달 정도에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가 치상을 해놓으면 바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크거든요. 한두 달 정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육묘장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우스 투명 비닐 단동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하면서 힘든 거는 뭐 1년차 때는 체력적으로 지쳤고 2년차 때는 이제 더 많이 판매를 해보겠다는 그 욕심하에서 도매 물량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무가 제보보다 소진이 안 될 때 그때는 좀 너무 힘들죠, 심적으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아버지랑 의견을 조율받는데 약간의 갈등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좀 힘들죠. 네, 묘목을 키울 때는 먼저 접을 붙이고 이제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당해 연도에 신초가 올라오는데 그 신초가 결국 나무의 몸통이 되는데 이게 잘 휘어요. 그래서 요거를 줄을 쳐준 데에서 일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집게로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 나이로 이야기하면은 34입니다. 34살에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 요즘 보면은 귀촌, 귀농 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이 없으면 많이 헤매고 힘듭니다. 그게 진짜 팩트고요. 저는 굳이 해야 할까? 다른 곳이 있으면 추천해 드리는데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재배하는 기술력을 좀 지니고 있으면 제일 좋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재배하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기반입니다. 기반. 이 기반으로 할 때는 땅 기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땅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 여기 생소한 묘목 생산이 이런 게 생소하면 자기 땅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외지에서 와가지고 땅을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을까요? 자기 땅 안 사도 되는데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조차도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보면 사회적 자본이죠. 그런 것도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참 이쪽은 진입하기가 조금 허들이 좀 높지 않나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판매 역량입니다. SNS, 블로그라든지 요즘 전부 다 인터넷이 원체 잘 돼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마케팅 기법, 하다못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존재하거나 같이 가져가야지 이제 뭔가 되지. 무턱대고 농사만 지으면은 부자 될 수 있다, 많이 팔 수 있다, 매출액 늘려가지고 소득 증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개라도 확실하게 기반이 다져졌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사 짓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많이 받죠. 예. 예를 들어서 올해는 파종을 했어요.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온 거 치고는 싹이 많이 안 났거든요. 종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넓은 밭에 파종을 했는데 작년에는 90%가 났고 올해는 60%밖에 안 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인건비는 그만큼 들어가고 또 농약비도 그만큼 들어가지 더 안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땅이 얼마나 돼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는 한 2만 평인데요. 근데 너무 땅만 넓혀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실질적으로 2만 평 농사를 짓지만 수확량은 한 15,000평 정도 수확량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갑자기 땅을 많이 넓혔어요. 규모 농사를 얼마나 한계치를 가지고 지을 수 있을까 해보니까 2만 평으로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15,000평까지만 해서 판로를 이제 소매 비중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작게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요 묘목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체리 묘목인데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팔지 못하고 남은 거를 여기다가 좀 심어놨어요. 심어놓고 이제 분을 떠서 빠르면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이게 분을 떠서 분다리로 이제 판매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년생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2년생이기 때문에 보통 가격은 3만원 이상, 도매로 뺐을 때 3만원 이상 나가고 소매로 빼도 5만원 이상은 받을 겁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과 같은데요? 예, 잘하시네요. 그거 사과입니다. 사과. 이중 대목을 사용했는데 사과 묘목도 원체 다양해요. 품종이 또 중요한 게 아니고 대목이 중요한데 이건 접을 2번 붙인 묘목입니다. 여기 첫 번째 접을 붙이고 여기에 두 번째 접을 붙인 겁니다. 어느 나무에 접 붙인 거예요? 자, 여기 요 부분을 이제 뿌리 역할을 하는 걸 실생이라고 하면 야생 사과 씨앗, 마루바라는 씨앗을
발화를 시켜가지고 1년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있죠. 그럼 여기 커팅을 하고 요건 M26이라는 외성 대목을 붙였습니다. 이게 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리와 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사과나무의 가지를 1년생을 꺾어가지고 접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란 사과 시나노 골드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요 마지막 끝단에 커팅을 하고 그 시나노 골드 나무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시나노 골드라는 나무가 탄생하는 거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다 어디서 배우세요? 독학하기도 하고 그 경북에는 경북 농민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기초적인 지식을 쌓게 되었죠. 네, 자부심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체리 그 농가의 묘목만 공급을 계속 하고 있고 그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는 막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마다 체리 묘목에 대한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주 일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경상북도 북부 쪽에서도 좀 몇 분 하시는데 앞으로 수요일은 점점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묘목시장계의 블루오션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옛말이 있는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 보시면 전부 다 1차 산업인 농업이 탄탄하게 받쳐져 있어요. 농업은 그만큼 나라를 운영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농업,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오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표 내시고 어디 일부터 배우십시오. 농업법인 가서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칼을 날카롭게 가시고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창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열 대표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상일농원이라는 이름으로 3대째 묘목농사를 해오고 있는데 따로 브랜딩 네임을 만들었어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묘목들이 전부 다 이제 과수원에 납품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도시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유실수 묘목의 분재, 화분화를 꾸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저희 상일농원 그리고 트린홈의 어떤 여러 가지 원예 제품들을 댁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어나동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